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에서 AI를 도입할 때 그 화려한 약속과 실제 운영 사이의 현실적인 간극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AI 도입 초기에 겪는 성장통이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핵심 원칙, 유연성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똑똑한 AI 시스템을 만들고 데이터를 다루고 또 이 모든 걸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딱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와, AI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엄청난 기대를 안고 시작하는데 막상 현실은 어마어마한 비용과 생각지도 못한 복잡성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AI 도입의 성장통입니다. 왜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한 AI 프로젝트들이 프로토타입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실전에 투입하려고 하면 좌초되는 걸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간단한 예금조회 챗봇을 만들었다고 쳐요. 이건 잘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대출 신청 기능 하나만 추가하려고 하면 시스템 전체가 삐걱거리거나 아예 목통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스템 자체가 너무 딱딱하게 경직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비용은 비용대로 계속 늘어나고 성능은 예측이 안 되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AI 모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구현하는 방식, 즉 개발 접근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딱 정해진 틀, 그러니까 템플릿 기반으로 만든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옛날에 쓰던 웹사이트 제작 툴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처음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뚝딱 만드는 것 같아서 쉬워 보이는데 나중에 뭔가 특별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디자인을 바꾸려고 하면 아예 불가능하죠.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서 모든 걸 바꾸는 단 하나의 핵심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연성이죠. AI 개발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AI와 머신러닝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변할 거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AI 시스템을 한 번 사면 끝나는 가전제품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살아있는 R&D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려면 처음부터 변화를 염두에 둔 탄탄한 기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기존 방식처럼 LLM 하나 바꾸려고 시스템 전체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폐쇄적인 구조 말고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각각의 부품을 쉽게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바로바로 가져다 붙일 수 있고 특정 모델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시스템 말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유연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있습니다. 핵심은 슈퍼맨 같은 만능 AI 하나에 모든 걸 맡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대신 어벤져스 팀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에이언틱 AI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 모든 걸 다 잘하는 AI 하나가 아니라 각각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작은 AI들,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라우터라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나 두는 거죠. 이 라우터가 사용자 요청을 딱 보고 이건 계산 문제니까 수학 전문가한테 보내야겠다. 이건 금융 관련이니까 금융 전문가한테 이렇게 일을 분배해주는 시스템이에요. 흐름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사용자가 뭔가를 요청하면 제일 먼저 라우터 에이전트가 그 의도를 분석해요. 그리고는 이 일은 네가 제일 잘하겠다 하면서 가장 적합한 전문가, 예를 들면 수학 에이전트나 금융 에이전트한테 일을 넘겨주는 거죠. 그럼 그 전문 에이전트가 아주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훨씬 효율적이죠. 이런 에이전트 방식의 진짜 장점은 여러 종류의 LLM을 섞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멀티 LLM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간단한 이메일 초안 작성 같은 일에 굳이 비싼 GPT-4를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땐 작고 저렴한 모델을 쓰고 정말 복잡한 분석이 필요할 때만 강력한 모델을 쓰는 거죠. 이러면 비용도 아끼고 나중에 더 좋은 모델이 나오면 그 에이전트만 쏙 교체하면 되니까 시스템 전체가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똑똑한 AI 에이전트 팀을 꾸렸다고 해도 이 친구들이 똑똑해지려면 좋은 데이터를 줘야겠죠.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도 엉터리 정보를 주면 엉터리 답을 내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계층을 살펴볼 건데 특히 요즘 많이 쓰는 RAG, 즉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레이지 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문서를 한 10개 넣었을 때는 꽤 똑똑하게 대답을 잘해요. 그런데 좋네 하면서 문서를 100개, 1000개로 늘리면 갑자기 AI가 바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아예 다른 문서 내용을 가져와서 섞어버리죠. 비유하자면 거대한 창고에 온갖 제품 설명서를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자, 여기서 냉장고 수리법 찾아봐 하는 거랑 똑같아요. AI가 TV 설명서를 보고 냉장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데이터를 무작정 한 곳에 다 때려 넣는 걸 멈춰야 합니다. 그 대신 잘 정리된 데이터 마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각 전문 에이전트를 위한 전용 미니 도서관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 에이전트에게는 금융 관련 데이터만 깨끗하게 정리해서 주고 수리 에이전트에게는 제품별로 설명서를 잘 분류해서 주는 거죠. 데이터를 그냥 넣으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날씨 데이터가 있다고 해봐요. 이걸 컴퓨터가 이해하는 제이슨 형태로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버리면 AI는 이게 서울이라는 장소고 28이 최고 기온이라는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글재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걸 AI가 이해하기 쉽게 2025년 8월 30일 서울의 날씨는 맑고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꿔서 넣어주면 어떨까요? AI가 맥락을 훨씬 잘 이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답변의 정확도와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를 전처리 해서 컨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계층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실제로 돌려줄 엔진, 즉 인프라 계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요즘 너무 비싼 GPU 같은 하드웨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가 큰 숙제죠. 보통 이런 상황이 많을 거예요. AI 개발자는 20명인데 회사에 있는 고성능 GPU는 8개뿐인 거죠. 그럼 이 8개의 GPU를 20명이서 어떻게 나눠 써야 할까요? 서로 쓰겠다고 싸우지 않게, 그러면서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말이죠. 해결책은 바로 GPU 가상화에 있습니다. 하나의 GPU를 여러 개처럼 쪼개서 쓰는 기술이죠. 예전에는 타임 슬라이싱이라고 해서 시간을 쪼갰었는데 이건 한 명이 잘못 쓰면 다 같이 뻗는 위험이 있었고요. 엔비디아의 MIG라는 기술은 안정적이긴 한데 딱 정해진 개수, 최대 7개로만 나눌 수 있어서 좀 경직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카이 스케줄러 같은 오픈소스 도구는 이 둘의 장점을 합쳐놨습니다. 이 카이 스케줄러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GPU를 아주 유연하게, 예를 들어 이 개발자한테는 0.1개만큼만 할당해줘, 이런 식으로 아주 잘게 쪼개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딱 할당해주니까 자원 낭비가 없죠.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자원 관리를 요즘 많이 쓰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AI 팩토리의 청사진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전문가 AI를 두는 에이전틱 AI 방식으로, 데이터는 각 전문가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마트로, 그리고 인프라는 GPU를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 카이 스케줄러 같은 도구로, 이 세 가지 계층이 모두 유연성이라는 하나의 원칙 아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회사는 단순히 반짝이는 최신 AI 도구를 사 모으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할 미래에 맞춰 함께 진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AI 팩토리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계신가요? 이 차이가 바로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